예, 이번 시간에는 제 9장 죽음은 나쁜 것인가. 예, 책들이 참 제목들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봤을 법한 이야기들이 많이 제목으로 잡혔습니다. 뭐 책 내용 들어가기 전에 두 선생님께서는 죽음은 나쁘다 좋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죽음에 대한 개인적 생각은 어떠신지, 좋고 나쁨에 대한 생각으로. 네, 저는 들었던 생각이 뭐 힘들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이제 죽으면 어떨까, 지금 힘든 것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편해진다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렇지 않으니까 나에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나쁘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안식이고 좀 휴식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저에게 나쁘죠. 슬프잖아요. 힘들 때 말고 지금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면 본인이 죽는다면 지금 이 그러면 순간 아쉽죠. 제가 아쉽다 이런 걸 말고 좋아 나빠. 나쁘죠. 일단은 제가 봐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괜히 힘들 때 생각을 막 지금 생각은 어떠냐. 평상시 보편적 생각을 묻는 거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쁩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는 것도 반대고 그런데 못 보잖아요. 네. 예, 별의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이라는 말을 듣거나 이제 단어를 딱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나쁘죠. 예. 나쁩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내가 너무 힘들고 죽음을 마치 나 죽었으면 좋겠어, 죽음을 바라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 우리 머릿속에 죽음하면 나쁘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이 책은 그걸 가정을 하고 가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당연히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갑니다. 네. 그러면 셀리 케이거는 그러면 물어요. 그러면 죽음은 왜 나쁜 걸까? 어떻게 해서 죽음을 우리에게 악이 됐을까? 나쁜 것이 됐을까? 그럼 죽음이 반대로 나쁜 거면 영생은 좋은 걸까? 만약에 영생을 한다면 그거 다음에 또 다루겠죠. 그럼 이 장에서는 좋다. 물론 타인의 죽음이 나 말고 타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 말고 나에게 미치는, 내가 죽을 사람으로서, 앞으로 죽을 사람으로서 죽음은 나에게 정말 나쁜 거냐, 그럼 왜 나쁜 거냐,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뭐 다른 얘기, 누가 내가 친한 친구가 죽으면 당연히 나쁘죠. 그럴 때는 그거 잘 됐어 그러면. 아무리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죽음, 이걸 묻고 답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죽음이 어떻게 죽은 이에게 나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책에서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나쁘다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이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요소다. 그러니까 죽을 자로서 죽은 이에게 어떻게 죽음이 나쁜 거냐.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오유래 쌤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죠. 앞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죽음이 나쁜 것에 대해서 다뤄봐야 할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죽고 나면. 그런데 어떻게 죽은 나에게 뭔가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책에서 말하죠. 나쁘지 않다. 그렇죠. 나는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 난 죽어. 그렇지만 내가 연속선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앞으로 죽을 거야. 그러면 그때 누리지 못해. 지금 누리는 걸 난 죽고 나면 못 누리니까. 죽고 나서는 내가 뭐 죽음이 두려울지 안 두려울지 모르겠어.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안 두려워. 그건 오케이. 그렇지만 난 지금 두려워. 왜냐면 죽을 거니까. 죽어서 누리지 못할 거니까. 이런 얘기죠 뭐. 네. 이 책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저 또한 제가 두려워하는 본질은 그걸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녹음할 수 없고, 이게 슬픈 일일까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더 이상 관계 맺지 못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네.
네, 저는 이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고 싶어요. 죽음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 흔히 우리는 이제 죽음의 과정, 죽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는 과정은 당연히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거는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또 평온하게 죽는 수도 있긴 있죠. 하죠. 그것도 여기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죽을 것이라는 예상 자체가 나쁘다.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슬프고 우울하기 때문에 죽음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감정들 또한 죽음 자체가 나쁘다라는 거에서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예상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죽음 그 자체다라고 먼저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전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외래에서 만나는 아이들 중에는 자살하고 싶어. 그런데 잘 얘기하다 보면 얘가 왜 안 죽냐? 죽어가는 과정이 두렵다. 무섭죠. 사실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과정만 나는 두렵지 않다면, 괜찮다면 나는 얼마든지 죽을 것 같다.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죽어가는 과정 자체가 두렵기도 해요. 그게 또 자살을 막고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그 다음에 죽음 자체 말고 이 미리 예측해서 두려워하는 거, 이 두려움도 크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 불확실성이 두려우니까 두려운 것도 분명히 있다. 전 그런 거는 10분 동안. 근데 셀리 케이거는 얘기하죠. 다 그거 말고 네. 그냥 그 죽음 그 자체가 이유 그 자체.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왜 나쁜 거냐, 두렵냐, 나쁘다고 생각하냐. 이걸 좀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계속 하시죠. 네, 죽음 그 자체가 왜 나쁘냐라고 물었을 때 셀리 케이건이 쉽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 죽음 뒤에 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비존재라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비존재가 어떻게 내게 나쁜 게 될 수 있는지 또 우리는 논의가 필요하겠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나쁘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먼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가 본질적으로 나쁘다. 고통이라고 하면 고통은 아프니까 당연히 고통 자체는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나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구적으로 나쁜 것.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데 그 이후에 뭔가 나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나쁜 것을 우리가 도구적으로 나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뭔가가 상대적으로 나쁘다. 이거 도구적으로 나쁘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나쁘지도 않은데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나쁜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깐만. 도구적으로 나쁘다라는 게 이제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첨언한다면 네. 어떤 사람이 해고를 당했어. 사실 해고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해고 자체보다도 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해고를 했지만 이 해고가 불러일으킬 영향들이 예, 있죠. 그렇죠. 가난을 하게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고로 인한 어떤 결과, 이 도구적으로 나쁘다는 건데 이 두 가지와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이 두 가지 나쁨이 아니라 바로 세 번째인 건데 네. 한 번 더 세 번째 나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나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철우 선생님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건 나쁜 것인가요? 나쁠 수 있죠. 나 해야 될 게 있는데.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네. 자체로는 뭐 나쁘진 TV를 않죠. 보는 것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죠. 즐겁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TV가 뭔가 어떤 나쁜 것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죠. 뭐 도구적으로 나쁠 수도 있죠. TV를 보고 있죠. TV를 보고 먹방을 보다가 배가 고파져서. 배가 고파져가지고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살이 찌면 도구적으로 나쁜 걸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이 책에서는 그걸 한 게 아니라 네.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게 방금 전에 해야 될 일을 아까 네. TV 보다가 못했어. 우리가 이 유튜브 촬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읽고 왔어. 아찔한 안 그랬습니다, 저.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나쁜 거가 되겠죠. 네. 그럴 수 뭘 더
더 소중하다, 중요하다, 아니면 다른 걸 가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면 나쁜 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경제에서는 기회 비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비존재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나쁘다라는 이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바로 3번의 상대적으로 나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존재가 과연 어떤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쁘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결핍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결핍이 돼 있냐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결핍이 되어 있죠. 내가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 영위할 수 있는 삶이 결핍되기 때문에 비존재는 나쁘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3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자, 왜 죽음이 나쁜가? 죽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존재는 왜 나쁜 것인가? 삶이 선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여기서는 오늘날 박탈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죠. 존재하지 않으면 죽음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이 누리는 것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 박탈되게 된다. 사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나쁘다라고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받아들여지는 설이죠, 설. 예. 뭐 셸리 케이거는 이거 말고 다른 이론들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오늘은 박탈 이론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탈 이론에 대한 반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한 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라고 해서 305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이 박탈 이론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인 이 에피쿠로스의 입장은 이제 일반적인 형이사각적 원칙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은 뭔가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또는 사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언제 녹음하고 있냐? 뭐 2022년 1월 12일 7시 39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려면 죽음이 나한테 나쁜 것이 되는 시점을 정확히 짚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나에게 그 나쁜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시점을 딱 집어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죽음이 나한테 언제 나쁜지는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에피쿠로스의 글이 하나 소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끔찍한 불행인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든 이미 죽었든 간에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었을 때는 우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 그럴듯한데 사실 궤변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말은 그럴싸해요. 근데 셀리 케이거는 그래요. 이것만 반박할 수 있겠죠.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거에 말장난 같아. 그럼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느냐. 살아있을 땐 죽음이 없고 죽을 때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안 그렇거든 사실은. 아까 이게 박탈 이론을 반박했다고 나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반박을 해요. 근데 반박이 안 되는데 반박했다고 하죠. 그러면 그렇죠. 반박했다고 하고 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박에 대한 또 반박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말해 주시죠. 이거에 대해서 셸리 케이거는 두 가지로 반박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럼 죽음이 내한테 나쁜 것이 되는 시점을 짚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모든 사실에는 시점이 있다는 전제 자체를 반박하는 것 두 가지로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단은 모든 사실에는 시점이 있다라는 전제
자체를 한번 반박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월요일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초록쌤을 권총으로 쏘면 비극적이네. 월요일에 제가 초록쌤을 권총으로 쏘게 됩니다. 그래서 초록쌤은 부상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화요일에 제가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록쌤은 수요일에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제가 초록쌤을 죽인 시점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왜 죽어요? 어쨌든 제가 죽은 거죠. 네. 처음에 맞았는데 나중에 죽은 거죠. 저는 그 전에 죽었어요. 초록쌤이 죽기 전에. 이러면은 뭐 사실 월요일에 죽인 것도 아니고 수요일에 죽였다고 하기에는 수요일엔 제가 없잖아요. 그 시점을 이제 뭐 지목할 수 없다. 이런 예시를 통해서 두 번째 반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반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모든 사실에는 시점이 있다라는 전제 자체를 이렇게 해서 반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우리가 프로세스, 과정 자체가 안 나와요. 그냥 하나 딱 끝나는 시점을 사실은 이 사람은 언제 죽었냐면요. 월요일날 총에 맞고 죽어가다가 수요일날 죽음이 완결됐을 뿐이야. 왜 딱 찍어야 되죠? 사실 이렇게도 반박할 수도 있어. 시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딱 그러면 이게 딱딱딱 잘라가지고 단 한 시점이 어디 있냐고.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에 모순을 낳고 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다. 네. 예. 또 그러면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네.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반박은 또 뭐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죽음이 나에게 나쁜 것이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지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반박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셸리 케이건은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309페이지에 이제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에피크로스, 당신의 지적이 옳았습니다. 모든 사실에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나쁜 것이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됐네요. 내가 죽어있는 동안, 즉 삶의 좋은 것들을 빼앗긴 동안 죽음은 내게 나쁜 것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되게 쉽게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있는 동안이 시점이다 라고 지목을 하면 된다 라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내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뭔가 내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냐. 다시 이제 도돌이표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또 반박해보고 싶어요. 이 책과 무관하게 너무 우리 책에 가지 말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동안 존재할 때 행할 수 있는 것을 다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나쁜 감정, 두려움을 내가 존재하고 있을 때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느끼면 안 되나요? 이런 거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그렇게 나와요. 이제 뒤에 쭉 읽어보면 간단하게도 다 요약은 가능하지만 예, 한번 또 셀리 케이건은 어떻게 더 논리 정연하게 뭐 정말 논리 정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반박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 에피쿠로스의 아까 나왔던 그 주장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뭐 의도라고 정확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A, B, C의 전제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는 우리가 존재할 때 뭔가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B, 죽고 나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C,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명제 A, 우리가 존재할 때 뭔가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존재 요건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A, 존재 요건을 거부하면 될 것인데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도 뭔가가 우리에게 나쁠 수 있다라는 거를 찾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셸리 케이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박탈당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박탈을 당하는 이유다. 뭔가를 박탈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비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뭔가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단절된다는 것. 예. 자꾸 이제 또 뒤에 가면 또 시점. 그때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도 나오지만, 예, 그 얘기는 뒤에서 얘기하고, 네. 예, 또 다음 얘기해보죠. 그랬더니 또 반론을 또 제기하죠.
예. 근데 이렇게 존재 요건을 거부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럼 비존재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아까 그 존재 요건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도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예. 뭐 실제로 태어날 수 있었지만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 있죠. 예, 수많은 수정되지 않은 착상되지 않고 여기 배란됐던 난소와 난자와 정자의 이 의미 없는 만들어졌지만 사정돼가지고 착상되고 수정되고 하는 것이 안 되고 했던 수많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할 수 있었는데 자 이걸 또 끌어들이죠. 이걸로 반박에 또한 대반박.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존재들을 애도해야 되느냐, 슬퍼야 되냐,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 논리라면. 네, 그렇게 하면 또 그걸 또 어떻게 반박하죠? 참고로 그 수는 대략 300만 명의 10억 배라고 하는. 계산을 합니다. 셀리키거든. 몇 장을 걸쳐서. 참 이 사람 쪼자네. 나 무슨 어마한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계산하고 앉아 있어. 그만큼 뭐 자기가 열심히 한번 계산해봤다는데 의미 없는 것 같고. 네. 너무 많은 사람, 많은 비존재들 존재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럼 이게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존재 요건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이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셸리케이거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 존재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강경 버전과 온건 버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강경 버전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와 동시에 존재해야만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온건 버전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 단 한 번이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온건 버전입니다. 예, 온건 버전은 아까도 말했죠. 과정을 시간적 차이를 두고 내가 존재하고 비존재가 된다면 이건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딱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과 1초 뒤 이렇게 딱딱 나눠져서 우리가 존재하나요? 다 연결돼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데 물론 이제 여기까지 흘러오려고 좀 계속 추론해 왔는 것 같아요. 예, 시간적으로 내가 어차피 비존재가 되지만 지금은 존재했어. 이건 연속선상에서 봐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온건 버전에서도 우리는 약간의 직관에 반하는 측면을 아쉽지만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한 순간이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90살까지 살았다고 해봤을 때 근데 그 사람이 90살이 아니라 50살에 죽었다면 40년을 못 산 거니까. 그래서 온건 버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에피쿠로스의 경우를 반박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래요. 이제 셀리케이건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내놨어. 이런 버전에서는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 이것 때문에 또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답을 안 주면서 계속 또 다른 반박한 듯하면서 반박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식으로 좀 늘어놓은 듯한 느낌이 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논의를 고려할 때 무엇이 가장 받아들일 만한 주장인가 거꾸로 물어요. 이건 무엇이 승리하지 못한 거죠. 앞에 장에서도 계속 반복됐던 문제입니다. 하여튼간 그러면서 또 질문해요. 죽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러면서 마지막 또 논의 하나를 또 더 전개합니다. 근데 비슷비슷한데 또 전개해요. 그 논의는 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이 논의는 이제 루크레티우스의 경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로마 시대 철학자 루크레티우스의 주장을 소개를 합니다. 루크레티우스는 만약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죽음이 내가 비존재를 해야 하니까 나쁜 것이라면 사실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에 대해서도 나쁜 것이라고 말해야 되냐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의 비존재의 기간, 또
존재의 기간, 죽은 이후에 또 비존재의 기간.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태어나지 못했던 그 기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냐, 네. 나쁘다고 생각해야 되냐, 이 질문인 거죠. 그걸 뭐라고 또 이제 반박하죠? 이제 셀리 케이건은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현대 철학자인 데렉 파피트가 제기한 것을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이제 과거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 반해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이게 인간에게 각인된 매우 일반적인 성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또 이철호 선생님을 희생자로 해서 이철호 선생님이 수술을 하나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마취를 할 수가 없어요. 진통제를 투여할 수도 없고 그냥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수술이 끝나면 아주 강력한 약을 제공해서 기억 상실을 일으키는 약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철호 선생님이 깨어났어요. 깨어났다는 게 아니라 수술이 끝나고 기억 상실의 약을 투여받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거죠. 그럼 이철호 선생님은 지금 그 순간이 수술을 받기 전이었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수술을 받고 난 이후였으면 좋겠나요? 뭐 일반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받았으면 좋겠죠. 네. 끝나고 깨어난 거였으면. 네.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인간은 과거의 비존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지만 미래의 비존재에 대해서는 신경 쓴다는 말이 당연하다. 그렇죠. 이미 벌어진 일, 이미 수술했어. 그거 가지고 떨지 않아. 이미 수술은 끝났다면. 근데 앞으로 다가올 수술은 두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과거의 비존재하고 미래의 비존재가 다른 거죠. 그렇죠. 의미가 비중이 대칭이 아닌 거죠. 예, 저도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되게 좋은 답일 것 같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사실은 죽음은 나쁜 것이냐? 그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왜? 핵심 이유를 삶의 모든 축복을 앗아가기 때문이라는 바로 박탈 이론을 대부분 지지한다. 그러면 또 하나는, 그러면 존재하지 않았던 출생 전에 그것도 비존재의 기간 박탈된 건 아니냐? 아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래요. 물론 죽고 나면 그 순간은 두렵지 않겠죠. 무섭지 않겠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나쁘다고 생각할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또 이 존재가 미리 현재 존재하는 존재자로서 앞으로의 박탈당할 것을 누릴 것들. 누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비존재와 동시에 사라지니까 우리는 죽음을 나쁜 나쁘다.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챕터는 아마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번 챕터 읽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항상 내가 죽지 말아야 될 이유? 그러니까 죽음이 나쁜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으면 안 될 이유를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이제 외계인이 있다면은 그런 만남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가 죽고 나면은 나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나쁘다, 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900살까지 했어요. 사실 그럼요. 우주여행도 가고 달나라고 가야죠. 그래, 박탈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가능성들이 박탈되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사실은 이 뒤에 나온 두 가지 반박보다는 맨 앞에 내용이 훨씬 깔끔하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은데, 그 박탈 이론은 되게 잘 설명을 한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타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면 우린 죽음이 나쁘다고 생각해. 저는 여기서 그러면 좋은 죽음으로 난 그래도 최대한 이 나쁜 죽음, 모든 것이 박탈은 당하지만 좋은 죽음으로 남길 수는 없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최대한으로 나는 떠나지만
내 아는 모든 것이 박탈당하지만 또 두려웠던 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관계가 정말 다 단절될까? 내가 맺어왔던 모든 관계들은 난 박탈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최대한들은 오히려 나쁜 것들은 남기지 않고 좋았던 관계를 남길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이 챕터와는 조금 무관하지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저의 죽음이 좀 좋은 죽음은 될 수 없을까? 아, 빨리 죽어야. 너 죽었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죽음의 순간 그냥 좋은 죽음이란 건 좋은 삶을 말하겠죠. 이런 고민을 좀 해봤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혹시 또 뭐 여기서는 이제 죽음 그 자체, 내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단순하진 않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나 죽음에 대한 감정들을 사실 놓칠 수는 없죠. 우리가 사실 더 얘기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는데 뭐책 자체에서는 일단은 초점을 좀 좁혔으니까. 그런데 원장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 장은 사실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죽음은 나쁜 거냐? 그럼 다음 챕터는 그럼 영생은 좋은 거냐? 죽지 않는다면, 예, 다음 챕터 뭐 기대 이제 안 하시겠죠. 예, 다음 챕터 기대 조금은 해주세요. 예, 다음 챕터는 영원한 삶에 관하여입니다. 예, 이번 챕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